칼 융 중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개인의 정신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상가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인생의 초기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이 시기야말로 무의식의 가장 깊은 구조가 형성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겪은 고통은 성인이 된 후 행동 방식이나 정서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린 시절의 깊고 오래된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융은 무의식이 인간 정신의 가장 넓고 복잡한 부분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곳에는 억압된 기억, 감정, 생각들이 숨어 있으며 이들은 종종 너무 고통스러워 의식적으로 마주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또한 그는 집단 무의식의 존재를 제안했는데 이는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상징과 원형이 존재하는 공통된 무의식의 공간입니다. 인생의 초기 시기에 경험한 트라우마는 이 숨겨진 정신의 영역에 자리 잡기 쉽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선택, 태도, 관계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두려움, 죄책감, 거절감, 애정 결핍, 불안 등 억눌린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심리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융근에 따르면 이러한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를 바꾸어 무의식의 그림자 속에서 작용합니다.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는 이 무의식을 마주해야 하며 이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내면을 바라보고 우리가 묻어두려 했던 기억들과 직면하며 오랫동안 거부해온 자신의 일부를 다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용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억눌린 측면들을 내면에 지니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그림자 샤도우입니다. 그림자는 그 자체가 아니라 단지 의식이 받아들이지 못한 성격의 일면, 감정, 욕망, 기억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면들이 인식되지 않고 무시되었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서 계속 작용하며 개인의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유는 자신이 그림자를 마주하지 않는 한 내적 갈등과 반복되는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대개 이러한 그림자의 뿌리는 어린 시절의 애정 결핍이나 보호받지 못했던 경험에서 비롯되며 표현되지 못한 감정들이 억눌려 쌓이게 됩니다. 이 억눌린 감정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무게를 더하며 의식에서 멀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치유는 이러한 감정에서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 이해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고 가장 어두운 부분을 인식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여는 데는 강한 의지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 과정을 통해서만 진정한 변화와 성장, 그리고 영혼의 각성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합니다. 억눌린 감정들, 분노, 두려움, 상실감, 거절감 등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컷은 그 감정들을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경험으로 전환됩니다. 트라우마는 인식되고 해석되는 순간 성장의 디딤돌로 바뀌게 됩니다. 자기 탐색의 여정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과거에 묶여있던 보이지 않는 사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지만 그만큼 깊은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진정한 정서적, 영적 치유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아를 포용할 때 비로소 일어납니다. 융이 제안한 그림자 작업 섀도우 워크는 무의식에 숨겨진 내용을 의식으로 끌어올리고 그것을 통합하려는 실천입니다. 융은 그림자가 바로 자아가 회피하고 외면하려는 모든 것들, 불안, 분노, 수치심, 억제된 욕망을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의 정서적 상처, 특히 애정 결핍, 정서적 학대, 공포감 등은 대부분 그림자에 깊이 각인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에 영향을 미치며 반복적인 문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억눌린 감정은 무의식의 목소리가 되어 우리의 세계관을 조용히 조정합니다. 윤은 그림자를 인식하지 않고는 진정한 자유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행위는 인간이 짊어진 감정적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가장 강력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림자 작업은 개인이 자신의 중요한 일부를 회복하고 정서적 균형과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게 합니다. 결국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는 여정은 무의식으로 뛰어들고 그림자를 직면하며 변화하려는 의지를 통해 가능해집니다. 융과 윤근은 진정한 치유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지혜와 사랑으로 품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내면의 작업은 개인이 억눌렀거나 부정했던 의식의 일부를 마주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제안합니다. 윤에게 있어 이 과정은 단순히 그림자를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으며 그것을 자기 일부로 통합하고 평화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림자는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부정적인 요소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겨진 재능, 내면의 힘, 잠재력 등 긍정적인 자질 또한 함께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그림자는 파괴적인 에너지만이 아닌 창조적인 가능성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추어져 있던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와 동시에 잠들어 있던 창의력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어린 시절은 특히 이 과정에서 민감한 시기로 정서적 억압이 자주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경험들은 무의식 속에 쌓이게 되며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감정의 핵을 형성합니다. 윤근 윤근은 이러한 무의식의 영역을 마주하는 것이 영적 성장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두려움, 분노, 수치심, 죄책감 등 깊은 감정들을 직면하고 드러내야만 진정한 자각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감정을 마주한다는 것은 단지 과거의 트라우마를 떠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 발견과 내면의 성장을 위한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 안에 숨겨진 부분들을 이해하고 창의성을 확장하며 그동안 거부하거나 무시했던 자아의 일부와 화해하게 됩니다. 유익은 이 과정을 내면의 연금술에 비유하며 어둠 속의 심리적 내용을 의식적으로 변환시켜 긍정적이고 유익한 형태로 바꾸는 깊은 변형이라고 설명합니다. 억눌린 감정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고통의 반복 패턴을 해체하고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의 태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상처는 무의식 속에 묻혀 있다가 인식될 때 변화의 촉매제가 됩니다. 그림자는 과거의 상처에 의해 형성되지만 이를 다루는 과정은 개인의 재건을 위한 길이 됩니다. 이와 같은 내면과의 직면은 단순히 자기 자신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와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수용할 때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며 공감과 인내, 자비심이 자라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신과 타인 모두와 더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윤근은 이 여정이 단순한 그림자뿐만 아니라 자아 전체의 모든 측면을 통합하는 깊은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과정을 잘 이끌어간다면 사람은 오래된 트라우마와 내면의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감정적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수용과 직면의 움직임이 진정한 내면의 자유와 진짜 자아의 발견으로 이끕니다. 융심리학에서 자아 인식과 자기 이해는 영적 성장에 있어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이는 개인의 내면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며 더 온전한 자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자기 인식은 단순한 외부 인식이 아니라 일상적인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균형은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고 인간이 지닌 진정한 잠재력을 발현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윤근은 인간 정신의 기초가 초기의 정서적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트라우마가 있다면
그에 따른 감정은 무의식으로 밀려나고 억눌린 차에 남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 억제된 감정들은 자기 실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는 표면적인 감정이나 행동을 넘어서서 무의식 속의 더 깊은 층을 탐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진정한 자기 이해는 오랜 시간 동안 묻혀있던 기억, 억눌린 감정, 불편한 생각을 다시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기 인식은 자신의 내면 작용을 명확히 인지하는 능력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사고 패턴을 인식하며 특정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찰을 통해 사람은 무의식적인 습관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질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 여정은 오래된 두려움을 극복하고 제한적인 사고방식을 재구성하며 트라우마로 인해 형성된 심리적 속박을 끊어내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기 탐색의 이 깊은 과정 속에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끝이 아니라 끊임없는 통합과 자유 그리고 진정한 자아와의 재연결을 향한 길입니다. 우리의 정신 가장 깊은 측면들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들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어린 시절은 내면 세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감정이 억제되거나 트라우마가 처리되지 않으면 이는 성인이 된 후 자아와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융그는 이러한 단절이 내적 갈등을 해결하고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지적합니다. 어릴 적의 심리적 기반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깁니다. 이러한 흔적을 다루는 것은 자기 인식을 확장하려는 사람에게 있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칼 융은 이미 오래전부터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온전함의 감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감정적 명료함은 개인이 스스로를 가로막는 정신적 패턴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진정한 자기를 인식한다는 것은 자신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기 인식은 과거의 상처를 다시 들여다보고 그것이 자아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이해하려는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유는 이 직면이 없다면 과거의 고통을 진정으로 치유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지 감정만이 아니라 그동안 무시되어 온 감정 구조의 결함까지도 포함됩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장점과 한계를 모두 수용해야 합니다. 윤에 따르면 과거의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직면하는 것이 그것들의 해로운 영향을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자기 인식을 발전시키는 것은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되짚고 깊이 이해하며 그로부터 새로운 자기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내면의 여정은 감정적 영적 성숙에 있어 핵심적인 길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능력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내면의 중심이 더 단단해지고 균형 잡히며 자신의 본질에 대한 자각도 깊어집니다. 융그는 이러한 자기 발견의 길을 과거의 경험을 치유하고 숨겨진 자아의 일면을 깨우는 강력한 도구라고 정의합니다. 융 심리학에서 원형 아키타입은 집단 무의식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패턴으로 이해됩니다. 이들은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상징과 이미지로 나타나며 문화와 시대를 초월해 공통된 방식으로 인간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윤근은 원형을 개인의 행동을 형성하고 감정을 자극하며 주관적인 삶의 경험을 이끄는 근본적인 심리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원형은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삶 속에서 반복되는 주요 정서적 주제들을 형성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측면을 넘어 인류의 신화 이야기, 상징적 경험과도 공명하며 인간의 집단적 경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은 이러한 원형이 잠재의식 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내면 세계의 상상력을 구성하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트라우마를 겪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라날 경우 원형은 왜곡되거나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형과 의식적으로 작업하는 것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보편적 상징들과 깊은 연결을 형성해야 하며, 이러한 상징들은 종종 영웅, 어머니, 그림자, 현자 같은 원형 이미지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원형은 보호와 돌봄, 무조건적인 사랑의 근원으로 작용합니다. 어린 시절에 이러한 사랑과 보살핌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 이 원형은 성인이 된 후 결핍감, 불안감, 버림받음 같은 감정으로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형과 의식적으로 연결되면 과거의 경험을 재해석하고 감정적 결핍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정 환경이 불안정하거나 정서적으로 방치되었을 경우 어머니 원형은 약화되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인 노력과 자기 성찰을 통해 사람은 이 상징을 다시 내면에서 재구성하고 내적 강인함을 회복하며 삶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모델이 없었다고 해서 원형의 형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후천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원형은 그림자입니다. 이는 우리가 무시하거나 억압했던 부정적이거나 두려운 자아의 일부를 상징합니다. 이 요소들은 무의식 속에 남아있으며 인식되지 않은 채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융과 융그는 진정한 영적 성장은 이 그림자를 마주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림자는 단지 단점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나 수치심으로 인해 무시된 잠재력 또한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 원형과 작업한다는 것은 내면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자기 인식과 개인의 힘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자를 수용하는 것은 치유의 여정에서 가장 강력한 단계 중 하나로, 이는 우리 자신의 한계뿐 아니라 숨겨진 능력까지도 드러내게 합니다. 그림자의 통합은 감정의 균형을 이루고 보다 온전하고 자각된 성격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원형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내면의 균형을 회복하고 과거 경험의 영향을 이해하며 자에 대한 인식과 세상과의 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원형 상징은 자아를 재건하는 데 있어 안내자 역할을 하며 어린 시절의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고 더 진실되고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윤계는 우리 모두가 원형, 즉 삶의 방향성과 성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상징적 모델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원형들은 무의식 속에서 조용한 안내자처럼 작용하며 진정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 원형들이 왜곡되게 만든 과거의 트라우마를 먼저 직면해야 합니다. 핵심은 이러한 내면의 상징들과 건강한 관계를 다시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원형과 의식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명상, 꿈 해석, 창의적 글쓰기, 상징적 시각화 등의 방법을 통해 가능하며, 이러한 기술은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적으로 끌어올려 원형이 변화와 치유의 원동력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이와 같은 내적 재연결을 내면의 변형 과정이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은 어린 시절의 정서적 상처와 마주하고 과거의 트라우마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며 자기 수용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각 원형은 인간 정신의 본질적인 측면을 반영하며 삶 속에서 반복되는 내적 갈등이나 주제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상징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우리는 치유와 자기 재건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윤근 이러한 작업이 단순히 고통스러운 경험을 극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내면에 잠재된 자원을 발견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원형 탐색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내면적 힘을 다시 발견하고 더 깊은 삶의 목적과 연결되며
정서적 영적 성장을 위한 단단한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융 심리학에서는 상상력과 예술 치료가 매우 강력한 치유 도구로 여겨지며, 이는 무의식의 내용을 끌어올리고 억눌린 감정을 해방시키며 내면의 균형을 회복하게 합니다. 윤근 장하이성을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다리로 보았으며, 이는 심리적 상처를 상징적으로 치유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에 따르면 그림, 글쓰기, 음악 또는 예술적 표현을 통해 창조, 활동을 할 때 인간의 마음은 종종 억눌렸거나 잊힌 기억과 감정을 드러냅니다. 상상력은 마치 영혼의 언어와도 같아서 보이지 않던 것들을 드러내고, 논리나 언어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내용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동안 많은 트라우마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 억눌려지며, 이는 아이가 감정을 처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때 상상력은 그러한 억눌린 기억을 상징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표면 위로 끌어올리는 창조적인 힘으로 작용합니다. 무의식과의 연결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감정적 차단을 더 잘 이해하고 이를 자기인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술이 재루할 때 이전에는 단지 고통이었던 것이 형태를 얻고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예술 치료는 상상력의 구체적 표현이며 치유의 도구로 나타납니다. 윤근 용근은 예술을 단순한 미적 활동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오히려 내면 세계의 감정 언어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림, 춤, 조형, 글쓰기 같은 창의적 활동을 통해 개인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숨겨진 트라우마나 억압된 기억들이 표면으로 떠올라 건설적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말로 표현되지 못한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경험들은 심리 깊숙한 곳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예술 치료는 이러한 상처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감정적 치유와 변화를 위한 안전한 길을 제공합니다. 사람은 단순히 고통을 다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며 더 성숙하고 가벼운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상력은 예술 창조의 출발점입니다. 상상력을 통해 개인은 고통과 동시에 치유를 형상화할 수 있는 상징성을 끌어올립니다. 융근은 이 과정을 자기 발견의 여정에서 필수적인 심리 현상으로 간주합니다. 상상력은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이미지, 상징, 은유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심리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정의 치유는 단순한 논리적 사고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징적 깊이가 필요합니다. 예술과 상상력은 함께 작용하여 트라우마를 전환시키고 더 진실된 감정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엽니다. 이러한 상징적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새로운 균형 상태에 도달할 수 있으며, 상처는 변형의 관문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치유한다는 것은 단지 과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재구성하고 미래로 향하는 문을 여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술은 이 과정에서 일종의 재탄생 과정이 됩니다. 개인은 과거의 경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내면의 진실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술 치료를 통해 그는 과거의 감정 패턴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새로운 자기 정체성과 힘의 중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윤근에게 상상력과 예술 치료는 진정한 자아에 도달하는 특권적 경로입니다. 이들은 무의식을 탐험하고 이해하며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로 깊은 감정 치유와 영적 성장, 삶의 목적과의 재연결로 초대하는 여정입니다. 예술은 강력한 치료 도구가 될 수 있으며 무의식의 깊은 층에 접근하고 감정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각 개인의 창의적 잠재력을 일깨우고 자극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내면 치유를 넘어 영적 성장을 촉진합니다. 윤근에게 예술과 상징적 정신 세계를 통해 의미를 찾는 일은 과거의 흔적에서 벗어나
건강한 자아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융칼 중이 제시한 심리학적 접근 안에서 개인 신화란 각 개인의 삶 속에 깊고도 독특한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의식에서 비롯되어 자아 발견과 변화를 위한 내면적 여정에서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윤근 인간이 단순히 생물학적, 사회적 존재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신화, 전설, 영웅 이야기들은 인간이 걸어가는 정신적 여정을 반영합니다. 윤근은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상징적 내러티브, 즉 어린 시절의 경험, 내면의 갈등, 원형적, 인물, 무의식적 상징들과 얽혀있는 개인 신화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깊은 상처, 특히 어린 시절에 생긴 상처를 치유하고 정서적으로 성숙해지는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개인 신화는 인생 전반에 반복되는 이미지와 주제로 나타나며 무의식 속 원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삶의 여정 속 특정 단계를 상징적으로 반영합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은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 시기 동안 개인 신화의 토대가 형성됩니다. 어린 시절의 중요한 인물들, 예를 들어 부모, 교사, 보호자 등은 이 내면 이야기 속에서 상징적 인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보호자 또는 결핍된 존재로, 아버지는 조언자 혹은 대립자로, 교사는 영적 안내자처럼 표현됩니다. 윤근 시간이 지나면 무의식이 이러한 초기 경험들을 원형적 이야기 구조로 정리하며 이는 개인의 상징적 정체성의 일부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내면의 영웅입니다. 이 영웅은 자기 이해, 치유, 성장을 추구하는 자아의 일부를 상징합니다. 그는 도전에 직면하고 감정적 상처를 입고 다양한 시련을 통과하며 이는 심리적 성장과 영적 변화를 상징합니다. 개인 신화를 분석함으로써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고 상실을 극복하며 감정적 재탄생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 요소는 영웅과 자신의 그림자와의 관계입니다. 융의 관점에 따르면 이 대면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신화에서든 영웅의 여정은 자신의 두려움, 결함, 한계와의 대면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 어두운 면을 마주할 때에야 비로소 영웅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더 자각적이고 온전하며 강인한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상징적 여정은 영혼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삶의 고난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향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융근은 개인 신화를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만들어 나갈 때 개인은 과거의 상처로부터 해방되고 생명력과 방향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개인 신화는 꿈, 원형 이미지, 이야기, 예술적 표현 같은 상징적 요소로 구성되며 이는 무의식 속 심리 구조를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이 렌즈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영적 상처를 이해하고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며 감정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징적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사람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수용뿐 아니라 내적 재건과 자아 강화로 이어집니다. 개인 신화를 이해하는 것은 정체성, 삶의 목적, 사회적 역할 같은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통찰과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윤근은 개인 신화가 내면 변화의 여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숨겨진 잠재력을 깨우고 내면의 힘을 활성화하며 의식적인 치유와 성장의 길을 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원형과 삶의 경험으로 구성된 상징적 이야기들은 존재의 영적 진화를 위한 지도로 작용합니다. 자신의 내면 신화를 탐색함으로써 개인은 자기 안의 원형적 영웅과 접촉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도 견디고 넘어지면서 배우며 다시 일어나는 용기 있는 자아의 부분입니다. 이 과정은 개인의 성장을 촉진할 뿐 아니라 존재의 모든 측면을 더 온전히 통합하도록 도와줍니다.
예술과 신화는 정서적 치유와 영적 변형을 위한 깊이 있는 도구입니다. 이들은 과거의 상처를 부드럽게 돌아보고 상징의 언어를 통해 의식과 무의식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개인 신화 안에서 각 사람은 자신의 여정을 이해하고 경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진정한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보셨듯이 어린 시절의 고통을 치유하는 것은 단순히 트라우마를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이것은 원형, 예술 상상력,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내면에 지니고 있는 신화적 이야기에 의해 이끌리는 상징적 변형의 여정입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곳에서는 단지 심리학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영혼 깊숙이 들어갑니다. 다음 영상들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융의 여정을 따라 진정한 내면의 진실을 찾아 나아갈 것입니다.